자, 오늘은 차분방 정식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어로 할 때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차분방 정식이라고 하고, 연속 신호에서는 디퍼렌셜 이퀘이션 그랬죠. 그럴 때는 미분방 정식, 이산 신호에서는 차분방 정식 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분방 정식의 그 전형을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메이션 할게요. k 이퀄 0에서부터 n까지 a k의 y n-k, 여긴 대문자로 대가로로 안 하고 소가로로 그냥 할게요. 서메이션 k 이퀄 0에서부터 m까지, 그러니까 여기 n이라고 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차 차분방 정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n차 차분방 정식. 여기 m은 입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bk에 x n-k라고 되어 있고, n은 물론 0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런 수식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주어진 게 뭐냐면 y-1이라는 것이 y1이고, y-2가 y2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덧붙일게요. 결과적으로 입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있어요. 인풋이라는 것이 x 오브 n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입력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말하자면 제공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스토어드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스토어드 에너지.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우리 회로 소재에 캐패시터, 인덕터 이런 데 이제 저장돼 있는 그것이 결국은 들어오는 입력 말고도 그런 것에 의해서 회로가 구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이 있고 여기에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는 이것 때문에 출력이라는 게 결정된다고요. 입력이 없을 때도 이게 나올 수가 있고, 스토어드 에너지만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을 때는 입력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 1그러니까 입력에 의해서만, 스토어드 에너지는 없고 입력만에 의해서 구동되는 출력에 대한 또 그 명칭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1학기 때 들었음직한데, 그게 출력이라고 했을 때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어드 에너지가 제로일 때 그런 얘기예요. 우연스럽지만 S가 똑같네. 그죠?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구동된 출력이다. 그러면 그를 Y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출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입력을 뭐 갖고 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전체, 이 두 개, 이거하고 이거를 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입력 에너지와 스토어드 에너지를 가지고 얻은 출력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냐면 YN이라고 불러서, 그러니까 Y 일반적인 그냥 출력 YN이
yn이라고 불러서 이 yn을 이렇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입력을 임펄스 펑션으로 주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까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yn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개념으로 구하고, 그런데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쨌든지 이런 모양으로 출력이 나오리라 하는 어떤 예상 출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부를 때는 균일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균일해 부르기도 하고, 재차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균일해나 재차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해라고 하면서 완전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규격화되지 않았어요. 스탠다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반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완전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균일해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가 특수해라는 것을 구해서, 이건 이제 특수해라고 부릅니다. 특수해라는 것을 구해서 더해주면 그러면 아직도 저 미지수가 남아 있겠죠. 그럼 미지수를 결정해야 그게 일반해 또는 완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거기다 가미를 해줘서 그러면 이 미지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해 또는 완전해라고 한다고요. 그런 규격으로 이제 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다룰 텐데, 요걸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걸 지금까지 나왔던 것으로 어떻게 읽어낼까 하는 게 이제 걱정이 돼서 저기 보다시피 이제 이런 걸 지금 구별하려고 그래요. x 오브 n이라는 거와 x 오브 n-1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n-k라고 뭐 일반화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딜레이 시켜 봅시다. 그럼 이랬을 때 여기 두 가지로 여러분이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n-1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 신호를 원래 신호죠.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신호, 입력 신호가 있는데 입력 신호를 이렇게 했을 때는 shift right by 1이라고 그랬잖아요. shift right by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제 코잘 신호를 다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잘 신호라고 하면 x0, x1 해서 이런 신호가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xn 신호라고 써요. 근데 이걸 사실은 이것도 시퀀스로 이렇게 써야 마땅하지만 그냥 쓰다 보면 그냥 x 오브 n이라고 그냥 쓴다고요. 중괄호 없이. 그러니까 이거 써도 좋고 저거 써도 좋은데 그럼 이걸 입력 신호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x n-1이라는 건 뭔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shift right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전에 있던 x-1이라는 값을 끌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끌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코잘 신호라고 그러면 0이죠. 그러니까 0, x0, x1 이렇게 된 신호를 n-1이라고 이해해도 좋고, 그러나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나왔을 때는
그냥 x 오브 n이라는 것은 현재의 입력 신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n-1이라는 것은 하나 전의 신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신호. 그럼 두 번 과거면 뭐 어제 신호 했다가 그제 신호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거죠. y 오브 n이 있고 y 오브 n-1이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y 오브 n-2가 있고 이럴 텐데 그럼 이건 현재 출력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출력. 근데 출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어제도 출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의 출력? 이건 그제의 출력.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히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K가 0일 때는 Y 오브 N이니까 현재 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출력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의해서 구동되냐 하면 과거의 출력과 현재의 입력으로 구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지금 안 주더라도 과거에 출력이 있었으면 그게 남아서 구동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까 이 스토어드 에너지가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1이라면 한 번 지난 과거, 2라면 두 번 지난 과거 뭐 이렇게 해서 n번 지난 과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피드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피드백을 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이런 내용 또는 이제 이걸 이제 자동제 오토매틱 컨트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동제어를 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서 출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럼 여기에 말하는 K가 0일 때는 현재 입력 그렇죠? n-1이라면 바로 전에 입력 n-1이라면 두 번 전에 입력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일반화시켰죠. 일반화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일반화시켜서 구하기보다는 결국은 1차 내지는 2차 오늘은 1차를 다뤄볼 거고 2주 후에 다음 주 수업이 없으니까 2주 후에는 2차를 다뤄볼 거예요. 자, 해서 1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자, 요 내용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합시다. 결국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디퍼런스 이퀘이션하고는 셈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내용하고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내용은 어쨌든지 이거는 시스템을 대변하는 내용으로서 설명하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결국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확한 명칭은 유니펄스 리스폰스인데 그냥 연속 신호하고 똑같이 통일시켜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 신호를 줬을 때 출력이 생성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 입력을 특별히 델타 n으로 주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유니펄스라고 불려지는 거죠. 임펄스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산신호에서는. 유니펄스를 줬을 때 유니펄스 리스폰스인데 연속 신호하고 구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임펄스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까 여기 썼던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구조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y 오브 n이 a의 xn 이러면 시스템은 아주 심플한 거죠.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력으로 들어간 음성을 증폭만 시켜서
A 가령 예를 들어서 5 이러면 5배를 증폭시켜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된 것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뭘 더하는 거냐면 b에 x에 n-1 이런 것들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었던 걸 이쪽으로 넘기면 결국은 뭐 c에 y에 n-1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출력, 과거의 출력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피드백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건 현재 들어온 입력이에요. 요건 현재 우리가 바라다 볼 출력이라고요. 그러면 요건 어디 있을까요? 요거하고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메모리를 갖고 있어서 메모리에 있던 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 원리라고요. 만약에 이거 다시 돌아가서 이거라면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게 메모리가 필요 없죠. 메모리 없이 시스템이 구동된다 그랬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스템을 분별할 때 이렇게 구분할 때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리스 시스템 뭐 이런 얘기도 써요. 그럼 요건 뭐란 얘기예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죠. 요거는 메모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메모리를 가지고 현재의 입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입력도 필요하고 과거의 출력도 필요한데 그거 어디다가 저장했다가 메모리든지 레지스터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불러다 쓰는 그런 구조라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의미에서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리스폰스라는 것은 요거는 n equal 0일 때만 1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잖아요. 입력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메아리 갇히고 있다고요. 마이크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에코가 있든지 아니면 관악선에 올라가면 야호 해서 메아리 갇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입력이 들어간 것의 영향이 한동안 계속되는 거. 요 순간에만 들어왔는데 영향이 한동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메모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것처럼 이건 유한해 보여요. 이것처럼 유한하면 그걸 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라고 하고 무한하다. 계속 간다. 여기 점점점 찍혀 있으면 infinite duration impulse response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를 안다면 우리는 출력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 요걸 안다 이러면 YN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도 이거는 이제 어떤 입력이라도예요.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의 컨볼루션 썸으로 출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수식이 되는 것은 x 오브 n-k에 h에 k를 해서 썸을 하기를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여기에 인덱스를 합해줘서 n이 되는 걸 확인하면 아 저렇게 컨볼루션 썸으로 출력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임펄스 리스폰스의 내용이라고요. 자,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저런 게 주어졌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구조로 이제 구해간다고 했으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y 오브 n에 마이너스 0.2에 y 오브 n 마이너스 1 이퀄 x 오브 n이고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입력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입력이 들어오고요. x 오브 n이라는 입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스토어드 에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고 그럴 때 첫 번째 x 오브 n이
델타 n일 때.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입력으로 델타 n이 들어가면 나오는 출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입력으로 임펄스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뭐라고요?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출력 일반회를 구하면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일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여기에 입력을 델타를 줬을 때 여기에 HN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니셜 컨디션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니셜 컨디션이 있잖아요.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걸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입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푸는 거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출력, 요거는요 과거 출력, 하나 과거의 출력, 요건 현재 들어온 입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이거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뭐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YN을 구하려면요. 뭐 구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거 저쪽으로 넘기면 결국은 X 오브 N에다가 플러스 0.2의 YN-1이니까 자 풀어가자고요. 뭐라고 풀어가냐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출력을 원한다며 그러면 0일 때 구해보자고요. 0일 때 구해보면 Y0은 X0 플러스 0.2 Y-1 그러니까 저기 보다시피 그걸 가지고 구하면 N이 0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0.8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구해갈 수 있겠죠. N이 1일 때는 X1 플러스 0.2 Y0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X1은 0이잖아요. 왜냐하면 델타 N을 줬으니까 델타 N이라는 거는 N이 0일 때만 1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구해갈 수 있어요. 0.8, 0.2 곱하기 0.8, 0.2 제곱 곱하기 0.8, 0.2 3승 곱하기 0.8 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해는 완전해는 0.2의 n승 곱하기 0.8이라는 건 왜냐하면 1일 때 1승이고 0일 때 0승이고 2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저렇게 구해도 돼요. 그런데 저렇게 구하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려고 하는 방법 말고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 시간마다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각 시간마다 구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한 값들을 일반화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y 오브 n이라는 것은 구한 것대로 y 오브 제로에 써놓고 1에 써놓고 이렇게 써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x가 rn이라는 건 램프 펑션을 말해요. 그래서 램프 펑션이니까 여기서부터 램프로 간다 그러면 n이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2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이라면 봅시다. 그건 눈으로만 봐도 확인이 돼요. 그렇다면 그냥 뭐 구해보면 마이너스 0.2, 0.96, 2.192, 3.4384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죠. 뭐 사실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0.2 그 다음 뭐라고요? 0.96 쓰다가 지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출력 구하라고 그래서 나는 네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는 것이 균일해를 구하는 것이다. 균일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균일해, 재차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균일해라는 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뜻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균일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장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균일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해의 대표 선수, 그러니까 미지수를 갖고 있는 놈, 그런 얘기예요. 값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균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균일해 같은 경우는 아까 있던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돼 있었죠. 서메이션 k가 0에서부터 n까지 ak의 yn-k equal summation k equal 0에서부터 m까지 bk의 x n-k 이렇게 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 균일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입력을 몽땅 다 무시하는 거. 현재의 입력이든 과거의 입력이든 입력이 없는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기 보다시피 요것만 남았잖아요. 요것만 남아서 summation k equal 0에서부터 n까지 ak의 yn-k가 0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y of k라는 것을 뭐라고 놓아야 이 식을 풀 수 있느냐 했을 때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기 보다시피 어떤 알파의 그러니까 요거는 n-k인데 요걸 이제 그냥 하나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형태가 되는 것은 알파의 n승꼴 밖에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잖아요. n-k를 사용할 거잖아요. n-k라는 것은 알파의 n-k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파의 n승하고 알파의 n-k가 이렇게 합해질 수 있어요? 합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뭘 뜻하냐면 알파의 n승에 알파의 마이너스 k승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게 있고 여기도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전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우리가 상정할 때에 알파의 n승이라고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가정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는 실제적으로 C라는 것을 저기 썼어요. C라는 것을 쓰든지 아니면 뭐 D를 쓰든지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이건 달아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C가 1이어도 좋고 2여도 좋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트라이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할 때 C의 알파 n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C의 알파 n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알파의 n승만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summation k equal 0에서부터 n까지 a의 k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저거니까 알파의 n승의 알파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0이 되는 건가요? 0이 되려면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0 아니잖아요. 이거 0으로 놓으면 뭐 디퍼런스 이퀘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알파의 n승이라는 것은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0일 때를 말하는 건데 알파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만족이 되긴 하죠. 여보세요.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찬빈아. 되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뭔지를 지금 구해내려고 하는데 아이 포기해 뭐 그거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0일 수 없고 이것도 0일 수 없어요. 요것만 이제 관계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관계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이게 썸이란 말입니다. 썸이란 거니까 요 알파 n이라는 것을 걸러내면 알파 n은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죠. 알파의 n승은 0이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0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0은 0이니까 언제든지. 트리비얼 솔루션은 빼놓고 그럼 나머지는 어떤 수식이냐 하면 자 위에 있는 거를 좀 지워봅시다. 해서 나온 것이 서메이션 k 이퀄 0에서부터 n까지 ak에 여기 이제 알파 n승을 묶어낸 것인데 이건 k에 대해서 써문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ak의 알파의 마이너스 k라는 것이 0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0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0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왔듯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럼 이게 차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라는 게 근인데 근이 몇 개 나오냐 그러면 이게 n차라면 n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1차라면 하나가 나오고 2차라면 2개가 나오고 3차라면 3개가 나오고 우리는 2차까지 뿐이 안 해볼 거기 때문에 1차 아니면 2차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C라는 거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C 없이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근이 있다 그러면 C1의 알파1의 n승, C2의 알파2의 n승, CN의 알파-n의 n승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만약에 이것처럼 디스크리트한 루트, 그 근이 다 다른 근일 때는 각각에 대해서 미지수가 다른 미지수로서 그런 합성된 수식을 해로 가질 수 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것만 미리 요것만 이제 접목을 해보면 요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요 0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온 것이니까 당연히 0이겠지만 좀 아직은 이제 구름 잡는 기분이죠.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럴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한다. 그럼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이게. 미지수 몇 개예요, 지금이요? n개죠. C1에서부터 Cn까지 n개라고. 1차면 몇 개야? 하나. 2차면 2개. 3차면 3개. 그거는 언제 결정한다고요? 나중에 특수해까지 구해서 이니셜 컨디션 대입해서 구할 때나 구하는 것이고 현재 여기까지가 그 균일에 구하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란 말입니다. 자, 해서 균일을 구했어요. 균일을 구했고 그 다음에 특수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입력의 모양에서부터 나오는 특별한 해 이런 뜻인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해는 입력의 영향이 살아있는 한 그 모양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n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출력이 뭘까를 생각하면 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입력의 신호 형태가 상수면 특수에도 상수. 그리고 1차면 1차. 요건 1차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대표죠. 요거 2차면 2차. 3차면 이렇게 이제 n차면 n차.
그리고 코사인하고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이든지 사인이든지 이거를 미분 같은 데서는 코사인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이러잖아요. 미분도 그런데 차분은 어떨까요? 파이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코사인이 사인이 되죠. 사인에 파이를 더해주면요 또 코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분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텀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신호에 따라서 특수의 형태를 가지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미지수 한 개죠. 여긴 두 개죠. 여긴 세 개죠. 뭐 이렇게 되는 미지수가 있는 것을 특수인 경우에는 입력을 주어진 대로 그걸 결정해서 거기에는 미지수가 없을 것이라는 규격으로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균일에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특수에는 뭐 사실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럼 완전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 파티큘러 솔루션을 해서 여기는 이런 걸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쓸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란 말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뭘 갖고 있다고요? 미지수를 갖고 있어요. 파티큘러 솔루션 미지수 없어요. 그걸 합해 놓고 난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출력을 결정해서 일반해를 구하게 되는 것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가보도록 하죠. 3번에 yn-0.2에 yn-1이 xn 이건 제차에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뭐 xn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지 뭐 xn이 이렇고 y-1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 주어졌지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yn-0.2에 yn-1이 0이다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제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결국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yn이라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의 n승이라고 하자. 예요. 여기 C 안 썼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미지수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알파 n으로만 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필요한 겁니까? 과거의 출력만 필요하죠. 그래서 yn-1이라는 것은 여기에 요거라고 하면 요거는 알파의 n-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요 식에 의해서 알파의 n승 마이너스 0.2에 알파의 n-1승 인데 이것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파의 n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알파의 n-1로 묶읍시다. 그러면 앞에는 알파만 남았고 뒤에는요 0.2만 남았죠.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원하죠. 그게 0이면 그걸 우린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 풀기를 포기하는 거니까 이건 0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는 0.2죠. 그러니까 제 차이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0.2. 1차는 그냥 그 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그 계수가 해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그럼 알파가 0.2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y 오브 지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고 있다고 해요. y 오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것은 0.2의 n승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이 앞에는 뭘 붙여도 되죠? 미지수 뭐라도 붙여도 되죠. A라고 붙여도 되고 뭐 B라고 붙여도 되고 뭐 그렇죠. A라고 붙이도록 합시다. A.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자, 나중에 저게 이제 결정돼야만 일반해가 될 테니까 그 구하는 건 바로 그런 말. C는 이미 상수했는데 우리는 A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제차해 또는 균일해라고 한다. 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아래 차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라. 이번에는 일반해래요. 일반해.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갈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요것만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요것만 사용하고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이게 7번으로 가면서 요거를 델타 n이라고 했고 그리고 스토어드 에너지는 그대로 똑같고요. 됐죠? 이제 제차는 구했어요. 요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차해 균일해라는 것을 1번으로 해서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저기 있는 대로 갑시다. C에 0.2에 n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델타 n이라는 것이 입력으로 들어갔으니까 n이 0일 때는 1이라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우리는 제차를 구할 때 0, 요걸 0이라고 놓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렇게 쓰면 완벽한 거죠. 이렇게 쓰면 완벽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보는 대로 특수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특수해라는 것은 입력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출력을 내줄까예요. 근데 임펄스 입력이라는 게 뭡니까? 임펄스 입력이라는 거. 오늘은 미정이가 대표 선수예요. 임펄스 입력이라는 것은 n=0라는 순간에 1이 한 번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거에 의한 출력은 특수에러를 뭐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관악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악산에서 야호 한번 했어요. 야호. 한 시간 뒤에 메아리가 어떤 출력을 갖게 될까요? 그게 특수예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특수에는 0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특수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0에 이건 굳이 말 안 하더라도 n이 한참 높은 시간에 이런 얘기. n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특별한 해 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yn이라는 것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어떤 모양으로 출력이 나오느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0일 때도 포함돼야 되고 1일 때도 포함돼야 되고 2일 때도 포함돼야 되지만 n이 10억일 때도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니까 이런 거 n이 충분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출력은 과연 뭐로 결정될까 하면 뭐 이런 시스템이야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메아리가 뭐 메모리 하나 쓰는 거니까 메아리가 뭐 저장돼 봐야 하나씩 저장되고 뭐 이런 거니까 금방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0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출력 yn이라는 것은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y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가미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C의 0.2의 n 그리고
플러스 0 이건 해봐야 0이잖아요. 0에다가 이제 이거는 지웁시다. 여기에다가 initial conditions인데 사실 initial condition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 미지수 하나니까 initial condition 하나만 있으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1보다 크고 충분히 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에도 여기도 1보다 큰 구간이면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요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해, 완전해, 캔디딧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면 이 시스템을 만족한다 분이 얘기를 안 해줘요.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만족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살펴봐야죠.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조건을 대입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 y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식도 그렇고 이식도 그렇고 n 대신에 0을 넣어도 되고 n 대신에 0을 넣어도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이퀄이니까 어떤 그 n 이퀄 제로일 때 값으로 결정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y0라는 것을 한번 원래식으로부터 봅시다. 원래식으로부터 보면 y0라는 것은 0.2에 y-1에 플러스 델타 0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잖아요. 자, 그럼 이 값이 결정됩니까? y의 마이너스 1이 뭐라고 주어졌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0.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0.2에다가 요건 얼마예요? 델타 0은 1 해서 1. 그럼 이게 얼마예요? 0.8 이런 뜻이에요. y0가 0.8. y0가 0.8.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라도 만족하는 식인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하라고 그런 건 어디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n 이퀄 0도 포함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가 이걸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게 1번으로부터 왔는데 3번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0라는 것은 C에 0.2에 0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없네. 없다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거하고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저수식에서부터 이걸 구해낸 거기 때문에 저거 만족하는 거라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0.8이란 얘기는 C가 얼마란 얘기예요? 0.2의 영승은 1이에요. 괜히 거기서 속지 말라고. 0.2의 영승은 1이니까 C가 얼마란 얘기예요? 0.8이란 얘기죠. 미지수 하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구도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래서 일반해라는 것은 C를 0.8로 구했기 때문에 0.8에 0.2에 n승인데 이제 뭐라고 쓸 거냐 하면 이게 미지수가 남아있을 때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 0일 때도 대입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뭘 뜻하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5번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미 해는 다 구한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체크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y
y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y1이라는 것은 0.8에 0.2니까 0.16인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왔어요. 이거는 요 해로부터 왔다고요. 해로부터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식으로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래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저 식으로 보게 되면 원래 식으로부터 보게 되면 y1이라는 것은 0.2에 y0에 플러스 델타 n, 델타 0 이랬는데 아니지 델타 1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죠. y0라는 게 0.8이라고 그랬으니까 0.2 곱하기 0.8에 이거 0이잖아요. 이 0.16 맞죠? 네? 그냥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처럼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 한 번만 대입해 보면 안다고요. 그럼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굳이 해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굳이 해볼 필요는 없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y-1도 만족하는지 어떨 것 같아? y-1 이 수식이 사실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갈 필요 없다고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스토어드 에너지이기 때문에 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입력적에 가까운 거라고 스토어드 에너지니까. 그런데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요 수식에서 0.8에 0.2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건 뭐 뭐 체크해 볼 의미는 전혀 없네. 예? 의미는 전혀 없어요. 괜히 해보려고 그러네. 다른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지수까지 결정된 저것이 이제 출력이다. 이니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걸 쓸 때는 좀 쌈박하게 쓰기 위해서 0.2에 n승의 un 이렇게 쓰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력을 구할 때는 어디서부터 구하는 걸 이제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모든 시간 영역에서의 출력이 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든지 오히려 un이라고 표시해 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잘 전달하든 저기 그렇게 했죠. 그래서 0.8에 0.2의 n승 un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입력으로 델타 n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한 이거는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폰스는 아니죠. 임펄스 리스폰스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을 때, 비어 있을 때, 메모리가 다 비어 있을 때 이니까 요거 없을 때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yn equal h of 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 출력을 구하면 그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풀어본 거예요. 차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라. 근데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스토어드 에너지가 지금 1차기 때문에 하나만 필요한 겁니다. 다음번에 수업에서는 우리가 2차를 다룰 건데 그때는 이니셜 컨디션 2개를 쓸 거예요. 그러면 y-1 값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메모리에 남았던 값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니셜 컨디션 사실은 메모리에 넣지는 않고요. 레지스터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럼 -1하고 y-1하고 y-2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h of n 임펄스 리스폰스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론은 이겁니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나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을 대변하는 동일한 내용이다. 예요. 자, 한번 이제 눈으로만 확인해 봅시다. 이미 다 구한 거니까.
자, x of n이 왜 그 특수해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요거 한 번 더 썼어요. 그러니까 x of n이라는 것이 x of n이 델타 n이기 때문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0이에요. 입력이 없죠. 그 n 이퀄 0이라는 순간에만 입력이 한번 달랑 1이라는 입력이 들어온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구한 대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거랑 뭐 문제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고 그럼 일반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이니셜 컨디션 대입하는 건데 요거는 언제라도 만족이 되는 거죠. 결국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데 초기 조건은 뭐냐 그러면 y 이퀄 제로도 만족을 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 이퀄 제로일 때 값을 구해보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y 제로라는 것은 yn이라는 것은 이퀄 0.2 yn-1 플러스 xn인데 그러면 0.2의 y-1 플러스 델타 제로인데 요게 지금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스토어드 에너지 때문에 이게 얼마 나왔었냐면 얼마 나왔죠? 0.8 나왔었나? 그랬죠? 0.8 나왔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1 나왔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미지수가 하나만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생각합시다. y1 y를 요걸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0.2의 y0 플러스 델타 n이니까 0.2의 1 플러스 델타 n이라는 건 0이니까 0.2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거 갖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는 요걸 직접 넣어서 C를 아까는 결정을 했는데 이번엔 요거 갖고 요걸 결정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걸 만족한다며. 그러니까 n이 1일 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n이 1일 때 대입하면 C가 얼마가 나오냐면 C의 0.2의 1승이 0.2라고 그랬으니까 C가 1이잖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yn이라는 것을 0.2의 n이라고 쓴 이 형태는 y가 0일 때인 0.2의 0승인 1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n 이퀄 1일 때를 가지고서 미지수를 결정했는데 그래도 n 이퀄 0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2의 n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요거 하나만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주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주어지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걸 제로로 놓고 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반을 구하라 그러면 저걸 포함한 걸 푼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갈려요? 이니셜 컨디션에서 갈리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는 방법은 파티큘러 솔루션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 신호가 막 뭐 복잡하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중간에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입력 신호를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0이라고 놓고 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 자체가 n 이퀄 0일 때만 1이라는 입력값을 갖고 있지 나머지 경우는 다 0이니까. 그죠? 그래서 특수해는 0이다 라고 놓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런 특징도 하나 좀 잘 정리를 해 놓으라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특수해가 필요 없다. 제차해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차해가 쓸모가 아주 많죠. 제차해를 통해서 일반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제차해만으로 결국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는 그런 것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1차 이제 차분방정식을 푸는 것을 통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같은 내용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0분에 시작할 거니까 좀 여유 갖고 들어오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